뉴질랜드는 총 한 발도 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러시아와 직접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뉴질랜드는 푸틴과 그를 돕는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일은 대단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고 푸틴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이버 작전, 불법 결제 경로, 그리고 제3국 공급 경로가 이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새 제재가 도입되며 이는 뉴질랜드가 이전에 시행한 것과 다릅니다. 5월 7일,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가장 해로운 행동에 관여한 약 20명의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일련의 제재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가 발표한 이번 제재는 푸틴에게 러시아 침공의 책임을 묻기 위해 뉴질랜드가 시행한 35번째 제재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 조치는 사이버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침공의 다른 측면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뉴질랜드가 겨냥한 개인과 단체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러시아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를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결제 플랫폼이 도입한 제재와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도운 대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직접 구매할 수 없는 부품과 기타 장비를 대신 구매해 러시아에 재판매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제3국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완전히 당했고 뉴질랜드는 총 한 발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최신 제재 패키지에서 겨냥한 세 가지 주요 범주를 살펴보기 전에 피터스는 왜 20명의 개인과 단체를 지목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명단에 오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피터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는 자들은 제재 등 실질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을 가능하게 한 결제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뉴질랜드가 푸틴의 전쟁 기계를 떠받치는 군산복합체를 무너뜨리는데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란과 북한 같은 국가의 불순 세력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시행한 2,000건이 넘는 제재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공급망과 플랫폼 제공업체를 근원에서부터 겨냥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로 뉴질랜드는 최근 몇 달간 신속히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왔습니다. 불과 2월에 뉴질랜드는 러시아와 이란 출신의 23명과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 기회를 이용해 석유 부문에서도 푸틴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유럽연합을 따라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44.10달러의 새로운 가격 상한선을 도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질랜드는 2월 푸틴의 그림자 선단 소속 백척 선박 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구성원들, 드론 제조에 관여한 인물을 포함한 이란 국적자 3명, 그리고 가란텍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뉴질랜드의 암호화폐 및 금융 조작 대응에 기반하지만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런 제재가 중요한가요? 그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뉴질랜드의 20건의 새로운 제재는 이미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캐스텔룸 AI의 보고를 고려하면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 같을 수 있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을 돕는 이들은 이미 26,665건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3,960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시행된 것입니다. 20개가 더해진다고 해서 정말 큰 차이가 날까요? 뉴질랜드가 35번째 제재 패키지에서 무엇을 겨냥했는지가 관건이고 이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핵심 세력만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이브리드전을 벌이려는데 힘을 보태는 모든 일을 겨냥합니다. 사이버 범죄 제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와 인력이 주목받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러시아의 은밀한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이 조직들은 분산되어 있지만 공통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이버 네트워크의 기반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류 시스템, 국가 등록부, 에너지 네트워크 등 우크라이나 통합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때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파트너들로부터 받는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서방 전역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부차적인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림자 속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 음침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숨겨진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와 익명으로 명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왔다고 뉴스스카이. 뉴질랜드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플랫폼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계속 숨어 있으려 한다면 뉴질랜드는 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웹 시스템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기 위해 더 새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해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범죄자들은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활동해왔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공격했을 때부터 전술을 실행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본격적인 침공이 있기 전, 특히 2022년 1월에 이 해커들은 뉴질랜드가 제재한 유형의 플랫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및 동맹국 대상 사이버 전쟁이 더욱 격화됐습니다. 러시아는 종종 실제 공격과 함께 사이버 요소를 결합하여 악성 코드, 피싱, 그리고 일반적인 허위 정보를 조합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해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커에 대응하며 자체 사이버 공격도 수행하는 사이버 전사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군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해커들은 분산되어 있으며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2026년 한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빈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국제사이버범죄감시센터는 2026년 1분기 우크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러시아나 푸틴의 해커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제3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효과적인 전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의 최신 제재는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의 도구를 빼앗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해커는 우크라이나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사이버 범죄를 서방의 상당 부분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밀리터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사이버 캠페인이 씨앗을 뿌린 것이라면 그 씨앗들은 2026년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일 수 있다고 제안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해킹과 사이버 공격은 전쟁에서 새롭지 않다고 대학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 목격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인 사이버 캠페인입니다. 경고론자들은 사이버 전쟁의 잠재적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력망, 금융시장 또는 군사통신의 차질은 대혼란, 경제 붕괴, 심지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학 논문은 말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빠른 속도, 익명성, 전 세계적 범위로 인해 공격자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경각심이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대응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방도 그 점을 우크라이나만큼 실감합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은 러시아 사이버 캠페인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시사합니다. 러시아의 국가지원 해커들은 소셜미디어와 유사한 채널을 통해 서방 전역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동시에 서방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더 직접적인 공격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카야 칼라스는 정보 공간이 지정학적 전장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말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킹스 칼리지에서 외국 정보 조작 및 개입, FIMI라고 부르는 사건이 총 505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FIMI 사건들은 하루 평균 거의 1.4건의 비율로 발생했으며 90개국에 걸쳐 322개 조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만 8천 개의 허위 정보 콘텐츠가 생성되었고 25개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3만 8천 개의 채널이나 계정이 활용되었습니다. FIMI는 허위 정보 분야만 다루지만 이 수치들만으로도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와 하이브리드 해킹 활동 규모를 보여줍니다. 서방, 특히 유럽연합을 상대로 그림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술 집합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이 전술에는 사보타주부터 영공 침해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를 해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지국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속적인 처벌을 누적해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푸틴의 시나리오에서는 해커들이 혼란을 일으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지원을 철회하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뉴질랜드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제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을 다룰 때 제재가 주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푸틴에게 그를 향해 실탄 한 발 쏘지 않고도 러시아가 뉴질랜드를 조종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게 만들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규모와 비용이 늘어나면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뿐 아니라 푸틴이 막으려는 지원이 계속되도록 동맹국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푸틴에게 타격을 주고 그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해 새 플랫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더 큰 문제는 뉴질랜드가 제재를 이용해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제 채널을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뉴스 스카이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러시아의 대체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기업만을 정조준한 제재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런 대체 결제 수단이 러시아가 전통 은행 시스템을 우회해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대체 결제 경로로 번 자금을 푸틴의 전쟁 기계에 투입하고 이를 무기 제작 부품을 제3국에서 구매하는 데 씁니다. 잠시 후 그 나라들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제재 대상 결제 플랫폼과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고통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체 결제 플랫폼을 강조해왔으며 이는 불가피했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는 제재 상품 판매 대금을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에 이미 러시아는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 SPFS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스위프트의 대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러시아 중심의 플랫폼으로 JA 보도에 따르면 2023년까지 400개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대안으로 미르 플랫폼도 만들었고 브릭스 브릿지 전자결제 플랫폼 개발에도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의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더 많은 비달러, 비유로 거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푸틴은 서방 통화가 러시아가 선호하는 통화보다 훨씬 쉽게 동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통화 측면에서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암호화폐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연방타워가 있는데 포렌식 아카이브에 따르면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이 단일 타워의 내용물만으로도 러시아는 2025년 10월까지 2천억 달러의 재정 생명주를 얻었다고 아카이브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프라이버시 믹싱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규모의 수상한 암호화폐 거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로 작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추적이 어렵고 러시아 자체에 돈을 보내거나 제3국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제재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대규모 35번째 제재 패키지로 푸틴을 공경에 빠뜨리며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질랜드는 핵심 플랫폼 제재로 그 플랫폼으로 결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모든 이에게 제재 회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립니다. 푸틴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돈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누군가가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를 경제적 블랙홀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6년 1분기에 0.3%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경기 위축입니다. 그것은 단지 훨씬 더 광범위한 경제 문제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모든 자원을 군산 복합체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위기가 발생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뉴질랜드 방식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2025년에 캐나다와 호주는 비슷한 제재를 만들어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적어도 러시아가 돈을 받는 또 다른 경로를 차단한 셈입니다. 이런 경로가 더 많이 차단될수록 러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없으면 푸틴은 전선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가 제재한 다른 제3국 행위자들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대체 결제 플랫폼으로 푸틴과 측근들에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려 제3자 해커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재를 받은 이 제3국 개인과 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은 이들이 푸틴에게 러시아가 장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다른 첨단 무기들을 만들 때 특히 많은 자재와 부품이 필요합니다. 히토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칩은 러시아 군사 장비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종종 제3국에 의존하여 이 자재들을 구매하게 하고 그 후 러시아에 다시 판매하도록 합니다. 제3국, 이 자신들을 위해 구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3국은 러시아에 판매하는데 종종 러시아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푸틴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대체 결제 플랫폼들이 여기서 활용되고 있고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도 거래를 숨기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제외하면 항상 제3국 자체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복잡한 공급망에 속한 모든 국가가 이란이나 북한처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기꺼이 돕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는 일은 제3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로부터 물건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판매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조력자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부러 불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유령회사, 그림자 선단 선박, 암호화폐가 관련됩니다. 하지만 자국의 35번째 제재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제재들처럼 뉴질랜드는 혼란 속에서도 근원지를 바로 겨냥합니다. 뉴질랜드가 제재한 개인과 단체는 러시아 제3국 무역 네트워크 일부입니다. 뉴질랜드는 제재 대상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판매에 돈을 더 버는 게 동기라면 제재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빼앗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제3국 협력자들을 무대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통로 차단에 관한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펜 한 번 휘두르고 건조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사이버 조직, 금융 네트워크, 전 세계 복잡한 공급망에 타격을 줬습니다. 푸틴은 이제 곤경에 처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음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푸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총을 쏠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더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오딘의 마법창 공리르를 지원했고 이 무기가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공리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푸틴의 기세를 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보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